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9번째 시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조선 중에서도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통치 체제의 정비.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중앙 정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앙 정치 조직. 항상 통치 체제를 갖다가 살펴보실 때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갖다가 약간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육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시스템은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갖다가 이루는 이러한 정치를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최고 심의, 정책 심의 의결기구로 뭐가 있냐면 의정부가 있습니다. 의정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실무행정기구로 뭐가 있냐면 육조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구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갖다가 견제도 하고, 그리고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한 기구를 갖다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구로는 성정원과 그리고 의검부라는 기구가 존재하죠. 성정원 같은 경우는 왕비서기관입니다. 왕비서기관이 되겠다. 고려시대로 따지면 중추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성정원. 아울러서 또한 그 의검부 같은 경우는 왕 직속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왕 직속 사법기관을 자주 보죠. 그래서 주로 이 의검부와 성정원을 통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고, 반대로 삼사 같은 경우는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는 삼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삼사는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삼사라는 기구를 살펴본 적이 있죠. 고려시대 때는 국가 재정의 회계와 출납을 업무를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이 삼사인데, 완전히 그 역할이 조선시대로 오게 되면 이름만 동일하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삼사는 언론기구입니다. 언론기구로서 이 언론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삼사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삼사와 조선시대 삼사 역할을 비교해라 하시면,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 때는 국가 재정의 회계와 출납을 담당했던 기구라면, 조선시대 때 삼사는 언론기구로서 왕권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삼사가 되겠습니다. 삼사는 다시금 사헌부, 사관은, 그리고 홍문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을 합쳐서 우리는 그 삼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헌부는 주로 감찰, 그리고 사관원은 간쟁, 그리고 홍문관은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주로 말 그대로 사헌부는 관리의 감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고려시대 때로 따지면 의사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간쟁은 국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국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구다. 쉽게 말하면 국왕에게 잔소리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국왕의 자문, 훈수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갖다가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였고, 이 외에도 춘추관이라든지, 그리고
한성관이죠. 한성관, 한성부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성부 혹은 한성관 이렇게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성균관, 이런 기구가 추가를 했다는 거죠. 춘추관은 역사 편찬 기구입니다. 역사 편찬 기구고, 한성부 같은 경우는 한양의 수도 한양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기구가 한성부. 성균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최고 교육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중앙 정치 조직이 운영되었다. 그래서 크게 조선시대 때 중앙정치기구는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3사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의 3사의 역할을 조금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방행정조직. 고려시대 때는 5도 양계로 이원화되어서 운영된다고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행정 일원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왕이 있고, 전국을 몇 도로 나눴냐면 8도로 나눕니다. 8도로 나누었고, 고려시대 때는 5도였죠. 8도로 나뉘었고, 그 밑에 다시금 부목, 군, 현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멸, 리, 통,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8도는 누가 파견되냐면 여기에 관리로 관찰사가 파견됩니다. 관찰사가 파견이 되고, 부목, 군, 현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부에는 부사, 목에도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혈령. 그런데 대다수의 지방 행정 조직의 8도 밑에는 부와 목은 몇 개 안 되고 대다수가 군과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현에 파견되는 관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따서 수령,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수령. 그래서 수령이 군과 현에 파견되고 멸리통까지 다 이렇게 직접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역할을 갖다 보시면 수령은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또라고 불리시는 분 있죠. 이분들이 다 수령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데 사또들 역할 보면 재판도 하고, 혹시나 다른 세력들이 쳐들어오면 군대도 이끌고 가고,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세금도 거듭도 하죠.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 교육의 모든 지방의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총괄하는 이러한 역할을 갖다가 가졌던 사람이 수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를 보좌해 주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 향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겠죠. 조선시대 때 향리,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향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을 속현이라는데, 그 속현의 실무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향리, 그래서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선시대 때 이르게 되면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향리의 역할이, 지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단순하게 수령을 보좌하여 주로 수령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고, 주로 행정 실무를 갖다가 담당했던 이러한 사람이 향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방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육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역시 고려시대 때와 조선시대 때 향리 역할 잘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찰사는 주로 이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관찰사.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방행정조직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외에도 특수한 제도로서 특수
행정조직이나 지방 제도로 유향소란 것이 있더라. 유향소. 이거는 지방 향촌 자치기구입니다. 향촌 자치기구로서 주로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구는 뭘 하느냐? 역시 누구를 보좌하고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도 하고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누구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냐면 향리를 갖다가 감시하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특수 지방제도로 유향소가 있더라. 나중에 이름이 향청이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제도는 구성되어져 있더라. 자, 다음 세 번째 군사제도를 보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군사제도를 봅시다. 군사제도는 세 번째 군사제도. 첫 번째 군사 조직을 갖다 보면 군사 조직을 보시면 크게 양인 개병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양인 개병 이게 무슨 말이냐? 양인들만 군대에 동원된다는 거죠. 천민은 군대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크게 조선시대 때 신분이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 중에서 양인만 가는데 양인에는 양반이라든지 일반 평민, 상민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양인에 속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농병 일치를 갖다가 원칙으로 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민이 대다수가 군대에 복무를 갖다가 하였다는 겁니다. 주로 16세에서 60세까지 60세 미만까지 모든 양인 남자에게 군역을 부과했는데 와 선생님 무슨 16세부터 60세까지 군대 복무하면 인생을 전부를 군대에서 보내겠네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365일 매일같이 군대를 복무했던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7일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1년 중에 농번기를 피해서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다든지 군대 복무를 했다가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60세 이전까지 이렇게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군사 조직을 보면 군역 이거는 위에 거는 군사 조직이라 적지 마시고 이거는 군역 제도라고 적고 군역 제도 이게 군사 조직을 봅시다. 군사 조직을 보면 그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군은 5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은 5개의 부대가 궁궐과 여기에서 궁궐의 궁궐과 그죠? 궁궐과 수도를 갖다가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게 5위. 주로 보면 어흥이 그리고 용량이 호분이 충자위 충무위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그에 비해서 지방군은 크게 육군과 해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을 갖다가 병영 그리고 수군을 갖다가 수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육군 이쪽은 해군.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 파견되냐면 병마절도사 그리고 여기에는 수군 절도사가 파견되어서 이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제도를 갖다 살펴보시면 먼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와 관리 등용 제도를 갖다 보시면 먼저 교육기관부터 살펴봅시다. 초등 교육기관으로 뭐가 있더라? 서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 교육기관이 있고 다시 나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죠. 그리고 지방도 교육기관인데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에 쓴 게 사부학당
기구가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중등 교육기관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나면 과거 시험 어디에 응시를 할 수가 있냐면 속과라는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시험 중에 속과라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급 관리로 혹은 문관으로 진출을 갖다 할 수가 있고, 나는 좀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응시를 갖다 어디에 진학을 해야 되냐면,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진학을 하면 어디에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게 되냐면 대과에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더라. 그럼 대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우리가 속과나 대과 이런 것처럼 관리를 갖다가 등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이게 있겠죠. 과거 대다수는 이때 고려시대 때는 음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과거와 음수를 통해서 관리에 등용되었다면, 조선시대 때는 그 음수의 제한적 요소가 그 해당 사항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실제로 음수보다는 과거를 통해서 관리에 대다수 진출하게 되는데,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문과, 그리고 묵과, 그리고 작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응시가 가능했고, 정기적인 시험은 3년마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갖다가 3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잘 응시를 하지 않겠죠. 주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이 과거 시험에 응시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나와 있다시피 속과나 대과와 같이 문관을 갖다가 뽑는 시험이 될 것이고, 무과는 당연히 무관을 갖다가 뽑는 시험이 됩니다. 작과는 기술관을 갖다가 뽑는 시험이 되겠더라. 그래서 크게 조선시대의 통치 조직은, 통치 체제는 이렇게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군사, 교육, 관리 등용제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